문이 열리고 들어선 서진 씨는 제게 익숙한 단골 손님이었지만 오늘따라 표정이 영 어두워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신혼생활의 깨소금 냄새가 폴폴 풍기는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며 어떤 디자인을 할지 설레는 눈빛으로 고민했을 텐데 오늘은 그저 멍하니 손만 내밀 뿐이었습니다. 큐티클을 불리는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면서도 그녀의 시선은 샵 창밖을 향한 채 초점이 없었습니다. 서진 씨,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남편분하고? 서진 씨는 제 물음에 화들짝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언니.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남편은 진짜 천사예요. 세상에 이런 남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복잡한 감정은 샵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언니, 저희 남편은요. 제가 퇴근하고 오면 저녁을 다 차려놓고 기다려줘요. 제가 좋아하는 메뉴를 매번 바꿔가면서요. 평소 제가 밖에서 힘들었을 것을 뻔히 아는 것처럼 따뜻한 국 한 그릇이라도 꼭 준비해놓고 기다려줘요. 설거지는 물론이고 제가 말하지 않아도 집안일을 척척 해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향의 세제를 바꿔놓거나 제가 읽던 책갈피를 꽂아두는 등 사소한 것까지 다 기억하고 챙겨줘요. 쉬는 날이면 늘 저를 위해 데이트 코스를 짜서 맛집부터 예쁜 카페까지 데리고 다녀주고요. 얼마 전에는 결혼 100일이라고 제가 갖고 싶었던 향수를 깜짝 선물해 주면서 앞으로 100년 더 행복하게 해줄게라고 말해줬어요. 정말 감동시키려고 작정한 사람 같아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는 게 느껴져요. 저희 집에는 남편이 저를 위해 직접 쓴 쪽지들이 곳곳에 붙어 있어요. 오늘도 고생했어. 사랑해라거나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귤 사다 놓았지. 하는 식으로요. 그런 사소하지만 따뜻한 애정 표현들이 저를 매일 감동시켜요. 남편은 저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고 저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이 복잡한 감정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남편의 사랑을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거든요. 서진 씨의 목소리는 남편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사랑의 표현 속에는 묘한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그녀의 손톱 주변을 정돈했습니다. 그런데 고민은 동호회예요. 남편이 동호회 활동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테니스 동호회, 족구 동호회, 와인 동호회까지 평일에는 거의 매일 저녁에 밖에 나가는 것 같아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저녁만 먹고 짐 챙겨서 나가고 또 늦게 들어오고요. 저는 혼자 덩그러니 남아서 남편이 차려준 밥을 먹으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야 하죠. 처음에는 그 시간이 나만을 위한 자유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혼자 드라마도 몰아보고 보고 싶었던 영화도 보고 뜨개질도 하면서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신혼의 모습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거의 없고 대화는 늦은 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잠깐 나누는 게 전부인 날이 많아요. 혼자 보내는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저는 남편이 집에 오는 소리를 기다리는 습관이 생겼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야 비로소 하루가 끝나는 느낌이랄까요. 남편이 없는 저녁 시간 동안 집은 그저 텅 빈 공간처럼 느껴지거든요. 제가 아무리 맛있는 것을 차려 먹고 재미있는 것을 본다고 해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점점 크게 다가와요. 그녀는 그래도 남편은 주말에 저한테 너무 잘해요라며 스스로를 다독이는 듯 했습니다. 주말 이틀 내내 저만 보고 저랑만 놀아줘요. 평일에 못 논 거 다 보상해 주려는 것처럼요. 데이트 코스를 짤 때도 평일에 못 해준 만큼. 이번 주말은 서진이 세상이야 라고 말하면서 저를 공주님처럼 대해주죠. 저를 위한 시간, 저를 위한 선물, 저를 위한 대화 모든 초점이 저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렇게 남편이 저에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평일에 느꼈던 서운함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에요. 그래, 평일에 못 봤어도 주말에 이렇게 함께하면 되지 하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려고 노력해요. 마치 평일의 공백을 주말의 행복으로 메우는 거래를 하고 있는 기분이랄까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걸 다 이해하고 평일은 남편의 자유시간으로, 주말은 우리 시간으로 만족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에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저는 제 안에 두 개의 마음이 공존하는 것을 느껴요. 남편을 사랑하고 그가 저에게 해주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동시에 신혼인데 왜 같이 있는 시간이 이렇게 적지? 하고 외로워하는 마음. 이 두 가지 감정이 서로 싸우는 것 같아 혼란스럽고 힘들어요. 어느 쪽의 감정이 진짜 제 마음인지, 무엇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고민은 단순한 동호회 활동에 대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최근의 사건을 털어놓으며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테니스 동호회에서 1박 2일로 놀러 간대하고 통보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쳐다보니까 나 혼자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야. 다 같이 가니까 가는 거지. 가도 돼? 하는데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사실 그때 되게 서운했어요. 신혼인데 벌써부터 외박이라니 가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저 해맑게 제 눈치를 살피며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가도 돼? 라는 질문 속에 담긴 기대감이 너무 커 보여서 제가 만약 가지 말라고 말하면 남편이 얼마나 실망할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재밌게 다녀와 하고 보내줬어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제 입은 웃고 있었는데 마음은 마치 유리 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무 쿨한 척했나, 괜히 잘해줬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고요. 남편이 없는 1박 2일 동안 저는 내내 불안하고 허전했어요.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였고 남편이 없는 침대 옆자리는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어요. 혹시 남편이 밖에서 다른 사람과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진 않을까 하는 쓸데없는 생각까지 들었고요.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제가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할 것. 같은 의무감에 TV도 보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남편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반갑게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만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말아야 하나, 혹시 남편이 피곤해할까봐. 너무 반가워하지 말아야 하나 하는 바보 같은 고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외박을 하고 온 남편에게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 두려웠고 이 모든 감정을 저 혼자서만 사겨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더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게 남편의 개인적인 성향인 걸까요? 원래부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남편은 나만 재밌는 게 아니라 우리 서진이도 즐거워야지라고 말하면서 늘 저를 배려해 주거든요. 근데 평일에 남편이 없는 동안 저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면서 이게 정말 행복한 신혼생활일까 하고 의심하게 돼요. 그러다가 주말에 남편이 저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엉뚱한 고민을 한 건가 싶어 죄책감까지 들고요. 마치 남편의 평일 삶과 주말 삶이 완전히 분리된 것처럼 느껴져요. 평일에 그는 자유롭고 활기찬 동호인이고 주말에 그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헌신적인 남편인 거죠. 이 두 개의 모습이 자꾸만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의 행복과 나의 행복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함께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으면서도 사실은 각자의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닌지 두렵기도 해요. 정말 제 마음을 어떻게 풀어놔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감정의 이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서진 씨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녀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민은 단순히 밖에만 도는 남편에 대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한 혼란, 그리고 신혼이라는 관계의 특수성 속에서 자신의 외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었습니다. 서진 씨 마음 충분히 이해돼요. 정말 복잡하고 힘든 감정이 들 것 같아요. 남편분이 서진 씨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분명히 느껴지는데 그 방식이 서진 씨의 마음에 닿지 않아서 더 서운한 거겠죠. 그건 서진 씨가 속이 좁아서가 아니에요. 서진 씨가 느끼는 외로움은 당연한 감정이에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니까요. 따뜻한 수건에 손을 씻어준 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남편분에게 평일에 매일 나가는 것 때문에 조금 외롭다고 솔직하게 말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이 잘못했어라고 말하는 대신에 당신이 없는 저녁 시간 동안 내가 당신을 기다리면서 이런 감정을 느꼈다라고 서진 씨의 감정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분은 서진 씨가 동호회 활동에 반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서진 씨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인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남편의 사랑을 주말에만 한정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서진 씨를 위해 저녁을 차려놓고 간 것도 데이트 코스를 짜놓은 것도 모두 평소에 서진 씨를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주세요. 그리고 서진 씨도 남편이 없는 평일 시간을 서진 씨만의 방식으로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거나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렇게 서진 씨의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는 것도 남편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수업을 듣는 것처럼요. 서진 씨는 제 마지막 말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니 말씀 들으니까 속이 좀 시원하네요. 혼자 끙끙 앓고 있을 때는 제가 이상한 건가 싶었거든요. 그녀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진 씨는 충분히 멋있어요. 서진 씨의 마음을 더 당당하게 표현해도 돼요. 관리 후 단정해진 손톱이 마치 그녀의 마음 같았습니다. 꼬여있던 실타래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한 가볍고 깨끗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준 따뜻한 온기가 샵을 가득 채우는 듯 했습니다.